어머니, 도대체 언제까지 사실 거야? 살아계실 때 재산 정리 좀 하지. 저러다 치매라도 오면. 아, 정말. 첫째, 며느리.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78세 할머니는 1년 동안 2살, 3살 손주들을 키우며 몸이 많이 상했지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다. 엄마, 우리 애들이 둘이잖아요. 둘째는 애도 없고 당연히 유산은 4대 2로 나눠야지. 사람 수대로. 아니, 지금 당장 미리 주세요. 살아계실 때 주는 게 세금도 덜 나온다고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그동안 보살핌의 대가가 이것이었나. 일부 구박의 일상, 매일 같은 모욕. 어머니, 오늘도 애들 밥 태우신 거예요? 도대체. 요즘 정신이 없으세요? 수지는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먹일 죽을 조금 눌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질렀다.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깜빡했나 봐. 불 조절을 잘못해서. 에휴,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그냥 쉬세요. 애들도 제대로 못 봐주시면서. 할머니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눈물을 닦았다. 1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손주들 이유식을 만들고 기저귀를 갈고 채우고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명절의 배신, 추석이 다가왔다. 할머니는 당연히 장남집에서 명절을 보낼 줄 알았다. 어머니, 올해는 둘째네 집에서 명절 보내세요. 저희는 좀 바빠서요. 민수야, 엄마는 원래 장남집에서. 어머니, 요즘이 어느 시댄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둘째네도 가족인데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수진이 끼어들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마. 그날 밤 할머니는 둘째 아들 집으로 향했다. 둘째 며느리 은희가 활짝 웃으며 맞아주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나물 다 준비했어요. 갈비찜도 하고요. 은희야, 고맙구나. 할머니는 따뜻한 환대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명절이 끝나고 수지는 본격적으로 유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제 나이도 많으시니까 유산 정리하셔야죠. 우리 애들이 둘이니까 저희 더 주셔야 하는 거 아시죠? 동서애보다 2배 더 들어가잖아요. 얘야,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유산 얘기는 좀 이른 것 같다. 에이, 그래서 지금 미리 주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주면 세금도 덜 내고 좋잖아요. 어머니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근데 왜 4일로 유산 분배를 해야 하니? 당연하죠. 우리는 손주가 둘이고 둘째네는 애도 없잖아요. 머릿수대로 나누는 게 공평한 거예요.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이부 극심한 학대와 대조. 어머니, 왜 애들이 또 울어요? 왜 울게 하신 거예요? 미안하다. 민준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진 모양이야. 에휴, 할머니가 제대로 안 봐서 그렇죠. 요즘 할머니 정신이 없으신가 봐요. 수지는 매일같이 할머니를 구박했다. 어머니, 설거지 하다가 접시 깨뜨렸어요. 이거 비싼 거예요. 청소도 제대로 안 하시네. 여기 먼지 좀 보세요. 어머니, 애들 데리고 나가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점점 작아졌다. 자신이 짐이 된 것 같았다. 유산 집착에 심화. 어머니, 오늘도 유산 이야기 좀 해요. 언제 변호사 만나실 거예요? 아침 식사 자리 또 유산 이야기다. 며느리야, 밥 먹을 때는 어머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도 좁아서 이사 가야 하고. 어머니,
재산 중에 3억만 먼저 주세요. 3억을 어떻게? 어머니, 집 팔면 되잖아요. 어차피 어머니 나이에 큰 집이 뭐가 필요해요? 작은 데로 옮기시면 되죠. 이 집은 예 시아버지랑 평생 살던 곳인데, 에휴. 요즘 시대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매일 몇 끼니마다 유산 타령이었다. 어머니, 통장이 몇 개예요? 다 합치면 얼마나 돼요? 어머니, 보험 들어놓은 거 있죠? 수익자 우리로 바꿔놓으셨어요. 어머니, 이 집 말고 다른 재산은 없어요? 땅이나 주식 같은 거. 할머니는 지쳐갔다. 둘째 며느리의 효실. 그와 정반대로 둘째 며느리 은희는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다. 할머니 생신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은희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정성껏 끓였고 케이크도 준비했다. 은희야, 이걸 어떻게? 어머니, 저희한테는 어머니가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명절 때도 은희는 달랐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아니다. 은희야, 내가 도와줄게. 어머니, 그냥 쉬세요. 제가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칠게요. 어머니는 손주들이나 봐주세요. 은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도 따로 더 만들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드시라고 따로 만든 거예요. 염분 덜 들어간 거요. 할머니는 은희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건강검진까지 챙기는 효녀. 어머니, 오늘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같이 가요. 은희는 할머니를 대학병원으로 모셨다. 종합 건강검진이었다. 은희야, 이게 얼마나 비싼데? 어머니, 돈이 문제예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검진이 끝나고 은희는 할머니를 한정식 집으로 모셨다. 어머니, 검진 받느라 고생하셨죠? 맛있는 거 드세요. 할머니는 눈물이 났다. 이런 게 진짜 효도구나. 둘째 며느리는 쉬는 날은 시어머니랑 단풍 구경도 가고 같이 공원에도 가고 계속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써줬다. 반면 첫째 며느리는 여전히 돈 타령만 했다. 어머니, 건강검진에 돈 쓰실 거면 우리한테 주시죠. 우리가 더 필요한데 쓰게요. 산부 숨겨진 진실과 할머니의 발견. 화장실에서 들은 충격적인 대화.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첫째 집 화장실에서 우연히 민수와 수진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여보, 당신 엄마 언제까지 사실까? 거의 80세이신데. 쉿. 작게 말해. 근데 나도 그게 걱정이야. 빨리 유산 정리 안 하시면 엄마 재산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집이랑 예금 합치면 5억, 10억. 모르겠어. 근데 우리 애가 둘이니까 당연히 많이 받아야지. 그니까 둘째네는 애도 없는데 뭐 우리가 대를 이었는데 당연히 많이 받아야지. 할머니는 화장실 문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흘렀다. 여보, 근데 엄마가 너무 오래 사시면 어떻게? 요양 비용도 장난 아니잖아. 그래도 몰라. 어쨌든 빨리 유산 정리하라고 압박 넣어야 해. 할머니는 조용히 화장실에서 나왔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구나. 끊임없는 유산 압박.
그날 이후로도 수진의 유산 타령은 계속됐다. 어머니, 오늘 변호사 만나실 거죠?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며느리야, 아직 생각 중이다. 에휴, 어머니는 왜 이렇게 일을 늦게 처리하세요? 빨리빨리 하셔야죠. 어머니, 살아계실 때 미리 증여하면 세금도 절약되고 우리도 빨리 집 사서 애들 키우기 좋잖아요. 어머니, 다음 주까지는 꼭 결정하세요. 우리 아이들 미래가 달린 문제예요. 매일 쉬지 않고 유산 이야기였다. 할머니는 지쳐갔다. 며느리 얼굴만 봐도 가슴이 답답했다. 할머니의 결심. 다음 날 할머니는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박 변호사를 만났다. 김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많이 상심하신 것 같은데. 할머니는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며느리의 구박, 유산 타령, 화장실에서 들은 대화까지. 박 변호사님, 유언장 작성해 주세요. 김 여사님, 마음 정하셨어요? 네,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누가 진짜 날 사랑하는지. 4-20억의 비밀, 숨겨진 재산. 할머니의 실제 재산은 20억이었다. 집과 예금 8억, 아무도 모르는 강남의 땅 12억. 40년 전 남편이 몰래 사둔 땅. 하지만 아무도 이 땅의 존재를 몰랐다. 할머니조차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금고에서 발견한 비밀이었다. 박 변호사님, 첫째 아들에게는 1억만 주세요. 1억이요? 전체의 5%네요. 네, 그 며느리가 원하는 게 돈이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은 주지 않아요. 둘째 아들은요? 10억 주세요. 그 아이와 며느리는 날 진심으로 대했어요. 재산 이야기 한 번도 안 꺼냈죠. 나머지 9억은요? 손주들 교육 신탁으로 5억. 나머지 4억은 요양원과 고아원에 기부할게요. 수진의 집착 심화. 할머니가 변호사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은 수진은 더욱 흥분했다. 어머니, 유언장 작성하셨어요? 제대로 쓰셨죠? 수진아, 어머니, 제대로 하신 거 맞죠? 우리 애들이 둘인데 당연히 42로 2배로 더 받아야 하잖아요. 얘야,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냐? 뭐가 심해요? 당연한 거죠. 머릿수대로 나누는 게 공평한 거예요. 어머니, 혹시 변호사한테 제대로 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대답 좀 하세요. 우리가 얼마 받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에휴, 답답해. 어머니는 왜 이렇게 속을 썩이세요? 오부, 할머니의 건강 악화. 쓰러진 할머니. 할머니는 심장이 좋지 않았다. 매일 쌓이는 스트레스에 건강은 악화되어 갔다. 어느 날 할머니는 부엌에서 쓰러지셨다. 어머니, 둘째 아들 내외가 급히 병원으로 모셨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길어야 6개월입니다. 은희는 할머니 손을 잡고 울었다. 어머니, 어쩌죠? 반면 수지는 병실 밖에서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그럼 6개월 안에 조용히 해. 어쨌든 이제 곧 유산이. 아, 나도 내가 나쁜 사람 같네. 근데 사실이잖아. 병상에서도 계속된 압박.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수지는 달랐다. 어머니, 이제 정말 유산 정리 확실히 하셔야죠. 유언장 제대로 쓰셨어요.
병상의 할머니를 보며 하는 말이었다. 어머니,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거잖아요. 만약에라도 생기면 큰일이니까요. 은희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다. 형님,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뭐? 당신이 왜 나서? 당신네는 애도 없잖아. 우리가 대를 이었는데 당연히 많이 받아야지.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만 흘렸다. 육부, 둘째 며느리의 임신과 유언장, 평화로운 마지막 3개월 후. 할머니는 둘째 아들 내외가 와서 임신 소식을 알렸다. 너무나 기쁜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은희야, 너무 잘했다. 고맙다. 나한테 또 한 명의 귀한 손주가 생겼구나. 내가 어서 낳아야 할 텐데. 하고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어머니 어서 낳아서 예쁜 손주 하나 보셔야죠. 라고 둘째 며느리 은희는 말했다. 할머니는 너무 행복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3개월 후에 둘째 내외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어머니, 어머니. 은희와 둘째 아들은 진심으로 슬퍼했다. 장례식장의 속내, 장례식장. 문상객들이 오갔다. 수지는 검은 상복을 입었지만 슬픔보다는 조바심이 얼굴에 가득했다. 여보, 유언장 공개 언제 해? 빨리 좀 하면 안 돼. 쉿. 조용히 해. 사람들 다 들어. 에휴. 답답해. 빨리 알고 싶단 말이야. 우리가 얼마 받는지. 장례식 다음 날, 박 변호사 사무실. 온 가족이 모였다. 수지는 들뜬 표정으로 앞자리에 앉았다. 어서 시작하세요. 우리 바쁘단 말이에요. 박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쳤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전체 재산은. 수진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총 20억입니다. 뭐라고요? 수진과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20억. 20억. 네, 집과 예금 8억. 그리고 강남에 위치한 토지 12억입니다. 강남의 땅이. 그게 언제 있었어요? 40년 전 고인의 남편분께서 매입하셨습니다. 현재 시세로 12억입니다. 수지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럼 우리는 16억 받는 거네요. 80%니까. 16억. 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예. 장남 민수 씨에게 상속되는 재산은 없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얼어붙었다. 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영원히요. 네. 고인께서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유언장을 갱신하셨습니다. 수지는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영원이라니. 우리 애가 둘인데 10%를 받아야 한다고요. 고인께서는 그렇게 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유언장이 잘못된 거예요. 박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다. 둘째 아드님께는 10억 원입니다. 뭐? 둘째가 10억. 그리고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둘째 며느리 은혜 씨의 임신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이에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한 출산, 축하금 및 자신이 도와주지 못할 육아에 대한 지원금으로 별도 1억 원을 둘째 아들 내외에게 증여하셨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럼 우리가 받아야 할 1억이 거기로 갔다고요? 우린 영원. 네, 나머지 9억은 손주들의 교육 신탁으로 5억, 고아원과 요양원에 4억 기부입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영원이라고. 수정된 7부. 추락과 후회. 할머니의 편지. 박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고인께서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편지를 펼쳤다. 할머니의 손글씨였다. 민수야, 수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수진아, 내가 매일 외쳤던 4대1 기억하니? 애가 둘이니까 80%를 달라고 했지. 살아 계실 때 달라고, 3억을 달라고, 매일 몇 끼니마다 유산 이야기만 했어. 엄마가 손주들 이유식 태웠다고 소리 지르고 접시 깼다고 구박하던 거 다 기억한다. 화장실에서 내 남편이랑 한 얘기도 다 들었어. 엄마가 언제까지 사실까라고 했지. 엄마가 죽기를 기다렸구나. 유산 때문에. 그래서 엄마도 결정했다. 돈을 원한다면 줄게. 원래는 1억을 주려고 했단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돈이니까. 하지만 엄마는 죽기 직전에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었어. 은희가 임신했다는구나.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던 둘째네 집에 새 생명이 찾아왔어. 생각해보니 너희에게 주려던 그 1억마저도 곧 태어날 그 아이에게 더 의미 있게 쓰일 것 같더구나. 새 생명을 축하하고 내가 곁에서 못해줄 육아를 돕는데 말이다. 그래서 너희 몫은 영원이다. 은희는 달랐어. 재산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지. 그게 진짜 효도란다. 손주들 신탁 5억은 너희가 함부로 못 쓰게 만들었어. 오직 교육비로만 쓰인다. 이게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정의란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너희에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가르쳐주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었다는 걸. 엄마가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아니야. 영원. 무너진 며느리. 어머니. 수지는 영정사진 앞으로 기어갔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1억이라도. 아니, 제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이미 할머니는 없었다. 수지는 영정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다. 어머니, 돌아오세요.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도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내가 얼마나 나쁜 자식이었어. 엄마, 미안해. 수정된 팔부, 땅바닥에 엎드린 며느리. 며칠 후, 수지는 둘째 집 앞에 나타났다. 무릎을 꿇고 있었다. 지동생. 은희가 문을 열었다. 형님, 제발 좀 나눠줘. 제발. 수지는 땅바닥에 엎드렸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1억도 아니고 영원히 말이 돼? 우리 애들은 어떻게? 빚도 있고. 수지는 땅에 이마를 찌으며 울었다. 제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나쁘게 했는지 알아요. 제가 짐승만도 못했어요. 은희는 수진을 일으켜 세웠다. 형님,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정하신 거예요. 은희야, 제발 내 임신 축하금 그거라도 좀. 수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무릎을 꿇었다. 수정된 구부, 반전과 마지막 비디오. 박 변호사에 전화 한 달 후, 박 변호사가 다시 가족들을 불렀다. 한 가지 더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뭐가 또 있어요? 수진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께서 마지막 영상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장례 한 달 후에 공개하라고 하셨죠. 화면에 할머니의 모습이 나타났다. 평온한 표정이었다. 수진아, 민수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겠구나. 너희가 영원을 받고 아마 은희네 집 앞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었을지 모르겠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너희가 입만 열면 우리 애들 교육비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너희 아이들 몫으로 5억을 신탁에 맡겼단다. 그건 변함없어. 하지만 할머니가 화면 속에서 희미하게 웃었다. 너희에게 마지막 반전 선물을 하나 남겼단다. 간전. 그 5억 교육 신탁의 공동 집행자로 둘째 며느리 은희를 임명했다. 수진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할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돈은 너희가 함부로 손댈 수 없어. 너희 아이들 학자금, 병원비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출된단다. 그리고 그 인출을 승인하려면 할머니는 화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반드시 은희의 도장과 서명이 필요해. 이제 알겠니? 여의가 그토록 무시하고 구박하던 할머니, 그리고 아이도 없다고 무시하던 둘째 며느리에게 너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리게 된 거야.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웃었다. 돈이 필요하면 이제부터 은희에게 부탁하렴. 진심으로. 그게 내가 너희에게 거는 마지막 조건이다.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거라. 그럼 잘 지내라. 영상이 꺼졌다. 수지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다. 영원을 받은 것보다 더한 충격이었다. 자신들의 아이들 교육비를 쓰기 위해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동서에게 평생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할머니의 마지막 선택은 돈이 아닌 관계로 그들을 완벽하게 심판한 것이었다. 할머니의 선택과 통쾌한 정의 실현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